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올 하반기에 강동구에서 10,000여 세대 정도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유튜버들이 이 공급의 폭탄으로 인해 강동구 전체 넘어서 서울 전체의 집값과 전셋값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강동구에서 시작해서 서울 전체의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폭락이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버튼을 누르시면 놀부 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카카오톡 스터디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표는 강동구의 기간별 수요와 입주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이 빨간 그래프는 수요량입니다. 2013년 3천, 14년 3천, 그리고 바로 작년 2천, 올해 2천,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공급을 보면 2019년 11,000, 2020년 5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그래프로만 본다면 엄청나게 입주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수요에 비해서 월등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큰 폭락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은 단 한 가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과 수요의 공급 변화, 그리고 주변 지역 일대 변화, 개발 호재, 이 모든 면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수요와 입주량 그래프로만 분석을 한다면 작년에 이미 헬리오시티는 대폭락이 한번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앞으로 두고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10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왔을 때 손해보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관련된 방송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께 손해가 없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뇌는 그러한 방송에 심취가 돼서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DNA가 엄청나게 감소했을 겁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강동구죠. 그리고 입주 물량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자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입주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올해 6월 레미안 명일 솔베뉴 1900세대, 그리고 19년 9월 3달 뒤죠, 고덕 그라시움 4932세대, 그리고 19년 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세대, 그리고 같은 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세대. 이렇게 올해 11,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에 2월 고덕 아르테온 4057세대, 그리고 9월에 고덕 센트럴 프루지오 656세대, 10월 고덕자이 1824세대, 그리고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쯤에 둔촌주공 12,032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32,000세대가 강동구 자체의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 강동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강동구의 입주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을 모두 더해서 본다면 25,000세대가 넘죠. 그래서 혹자는 25,000 공급 폭탄, 게다가 헬리오시티의 강남 지역까지 한 번에 묶어서 45,000세대 공급 폭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엄청난 대폭락이 왔나요? 이미 헬리오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개포도 오픈이 됐죠. 그런데 지금 대폭락이 왔습니까? 자, 입주 스케줄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입주 스케줄의 총량을 봤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물량이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로 볼 것인가 나눠서 볼 것인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스케줄은 말 그대로 입주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쇄되는 부분,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등 이 멸실 물량도 존재하기 때문에 끊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지들의 조합원 수와 일반 분양 세대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끊냐면 이 19년부터 20년 초반까지 이때를 한번 끊고요. 2020년 이후부터 둔촌 주공 입주 때까지 한번 끊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5,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논란의 중심인 겁니다. 자, 여기서 올해만 놓고 보자면 올 하반기에 강동구에는 11,000여 가구, 그리고 하남에 3,600세대까지 더해서 14,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인구 이동이 가장 잦은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하남과 송파구입니다. 이 강동구의 영향이 이 하남 지역과 송파구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남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 급증으로 인한 전세가와 매매가 하락 영향이 과연 클까? 첫 번째, 일단 입주 물량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시장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헬리오시티는 최근까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전세가의 하락세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일정 가격에서 이 재건축 이주 수요, 진주 미성 크로바, 그리고 신도시 인구 회귀 어딜까요? 바로 위례에서 많이 넘어왔죠. 이러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하방 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들은 4억이다 얘기했는데 예상처럼 큰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죠. 오히려 현장 가보시면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강동구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이 주변의 오래된 구축과 그리고 신도시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주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하위 지역에서 위로 올라오는 세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파 사례를 봤을 때도 제가 이 송파 헬리오시티 예전에 영상들을 보시면은 송파구의 문제보다는 주변에 이 위례나 성남 지역 이런 지역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됐죠. 위례 신도시 지금 이슈됐죠. 이 강동의 입주 물량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강동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송파, 그리고 성남, 하남, 위례 이런 지역들입니다. 때문에 이 송파, 그러니까 하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해당 지역도 오래된 구축, 비소노 아파트들이 더 하락세가 컸거든요.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 송파구는 헬리오시티만큼의 공급량이 추가적으로 나오긴 어렵죠. 강동구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3년 동안 추가 공급이 있고요. 때문에 이 헬리오시티보다는 입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강남과의 인접성도 차이가 나고 송파구보다 하방 지지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입주 물량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상당히 큰 자체적인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어느 정도의 손바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입주 시기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만 강동구 자체도 실수요자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혹자가 바라는 폭락 수준의 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충격을 주는 타격지는 하남, 위례, 성남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남 지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대로 5호선이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이것도 상당히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에 들어갈 적기가 아닙니다. 자, 좋은 타이밍은 저는 내년 정도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면은 이 강동구의 최적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놓는 건 굉장히 큰 손해라고 봅니다. 최소 이 5년간은 홀딩해서 9호선 개통과 두촌주공 입주, 인프라 완성까지는 기다리셔야 이 씨앗의 완성 단계가 온다라고 보고요. 자, 인프라 마무리, 둔촌주공 입주 안정화 시기에 최고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 봅니다. 이 둔촌주공의 아파트 가격이 저는 이 잠실의 이 메인 아파트 가격대에는 이르지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충분히 갭을 메워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최고점은 2023년에서 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이 급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이 양도세 중과라는 아주 탄탄한 이 하방 지지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전매 제한으로 지금 현재 이 솔베뉴나 그리고 그라슘이나 이런 단지들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이미 끝났고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도 이 전매 제한 등으로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강동구는 이번에 입주 물량이 많을 뿐이지 이전에 거의 10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없었고 둔촌 주공을 마지막으로 차후에도 이렇다 할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급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롭게 인프라가 바뀌고 거주민들이 바뀌면서 도시의 질이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강동구는 이 모든 입주 물량의 몸살을 앓고 나면 그동안은 강남 4구라고 하면 비웃었죠. 하지만 이때가 되면 강남 4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관건인 3기 신도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예상대로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 단계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빨리 잡아봐야 2024년에서 25년 정도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당분간 강동구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언제?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버틴다면은 새로운 강남 4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쯤 되면 가격의 최고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부동산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